안녕하세요. 이제 대구 지역의 전세값 하락 속에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구의 상황을 얘기해보고,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한 8년 전쯤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전세 전환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 아파트들이 바닥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매매가 하락폭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미분양 단지는 분양을 포기하고 전세 임대까지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 받아서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를 때 전세를 5억이나 한 6억 정도 되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에서 전세 임대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세 세입자 들여서 잔금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그 건설사의 그 전세 임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상충이 돼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국에서 대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제일 심하다고 얘기하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거품이 제일 많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로 전환되면 전세 공급 물량이 늘어서 전세값 하락이 더욱더 심해질 거다.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잔금 치르지 못해가지고 연체 하다가 나중에 아예 그냥 그 권리 자체가 입주도 못하고 문제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고가의 전세를 주고 계약을 이제 등기를 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2014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2014년 뉴스. 전남 순천시의 왕지동에 두산이브 아파트가 미분양이 생기니까 물량을 전세로 전환하다 보니 입주자하고의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2011년에 전남 순천의 왕지동 그 두산이브 미분양 물량에 대해 가지고 되게 싸게 2억 3천만 원의 전세 입주자를 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입주민들이 전세 전환에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반발이 심했다라고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전세 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전세를 주려고 하는 그 집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는 못 막지만 아파트 단지의 공용시설을 못하게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이 생겼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2014년에 영종도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전세로 바꿔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인천 영종도의 힐스테이트, 인천 계양의 센트레빌, 인천 청라지구의 아파트들, 남양주시, 도농,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 이런 지역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전세로 전환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싸게 할인 분양해도 안 되니까 저렇게 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인천 계양구에 센트레빌 미분양을 1억 6천에서 2억 2천만 원 수준의 전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해주고 세입자들에게 철저히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꽤 많았다라는 거죠. 꽤 많았다. 이제 앞으로 또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미분양 전세 전환 아파트로 몰렸답니다. 왜 몰렸겠습니까? 왜? 싸니까.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낮으니까 몰렸을 거라는 거죠. 그냥 싸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일 없죠.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계양의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답니다. 엄청. 왜겠습니까? 왜? 뭐 되게 좋은 조건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깡통 전세 위험도 적고 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값하고 대출금 합계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가 되게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족한 거죠. 2년씩 살아보고 매입하는 애프터 리빙제보다 뭐 세입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애프터 리빙제는 거주하는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전세 들어가는 거죠. 전세. 게다가 뭐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세 말고 보증금 있는 월세도 가능하고 보증금 있는 반전세도 가능하니까 더욱더 이제 세입자들 위주로 이제 맞춰주니까 세입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뭐 대구에서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대구로 끝나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대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경기도나 서울로 확산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분양 해결책의 하나로 이렇게 전세 개념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완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빌라를 보면 뭐 조그만한 빌라 이렇게 분양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뭐 빌라 뭐 8가구 이렇게 분양하는데 한 3-4가구는 매매로 돌리고 나머지 가구는 그냥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돌려가지고 임대 주고 난 다음에도 완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뭐 아파트도 이 당시에 1억 3천만원, 1억 8천만원 뭐 전세금 내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세입자들은 미분양 물량들이 전세 전환되니까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세입자들에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 인기 좋네. 전세 대란 미분양 전세 아파트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전한 미분양 전세 전환 아파트가 인기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전세난을 기회로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이 줄 잇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꽤나 많은 물량들이 전세 전환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미분양 전세 전환 LH 아파트도 있었네요. 보니까. 뭐 보면요. 서울에 마포도 있고 군포도 있고 성남 여수도 있고 성남 도천도 있고 파주 운전도 있고 오산 세교도 있고 인천 청라도 있고 대전 천동도 있고 전남 여수도 있고 매우 많았네요. 2013년이네요. 2013년, 14년 미분양 전세 전환하는 물량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 뉴스를 미뤄 짐작해 보건대 앞으로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전환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2-3년 뒤부터 서울과 경기도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보면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분양을 받는 건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